안녕하세요. 아토피 언니예요. 제가 최근에 보육원 아이랑 1대1 데이트를 했는데요. 제가 한 1년 반 정도? 한 2년 차가 되어 가는데, 보육원 아이와 1대1 데이트를 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 중증 아토피로 되게 아플 때는 일상적인 생활을 못했기 때문에 뭐 그런 걸 할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었는데, 제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소망이 있었어요. 기회가 된다면 그 아들을 만나고 뭔가 사랑을 나누고 싶고 그런 어렸을 때부터 그런 소망이 있었는데 어, 중증 아토피로 2년 동안 거의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이제 서서히 회복하고 있던 중에 어떤 강의를 듣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메시지가 강의하시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건강이 있는 사람에게는 몸으로, 시간으로 하면 되고, 물질이 있는 사람은 재정이나 물질로 하면 되고, 음, 자기의 주어진 것에 맞게 하면 된다. 그러나 내일이라는 것은 없다. 다음에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듣게 되었는데, 저에게는 그 메시지가 굉장히 깊이 와닿았었어요.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많이 받고, 또 이렇게 건강을 회복을 한 만큼, 나도 누군가에게 좀 도움이 되고 싶다. 이런 소망들,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기회가 되어서, 보육원 아이들을 만나게 되고, 1대1 봉사, 1대1 나들이는, 아이와 저랑 연계가 되어서 그 아이가 19살 퇴소할 때까지, 그 아이를 좀 잘 지켜봐주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그런 시간, 함께 좀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한 지 이제 2년 차가 되어 가고 있어요.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이제 저랑 만난 아이가 이제 원래 있는데, 이제 최근에, 음, 아이들 중에서도 이렇게 마음이 와닿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다 아이들이 이쁘고 좋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자꾸 마음에 들어오는 아이가 있는데, 왜 하는 아이가 이렇게 자꾸 마음에 들어올까 생각을 해봤더니 그 아이가 아토피가 있는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그 아이가 과자를 굉장히 맛있게 먹고 있는데, 어, 이제 보육원 밖에서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더 자유로운 행동들을 하게 되거든요. 아무래도 거기서 이제 절제하다가 밖에 나오면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의 눈을 보면서 얘기했어요. 누구야. 과자가 맛있지. 그래, 이모도 과자 되게 좋아해. 그런데 이거 많이 먹으면 되게 많이 가렵잖아. 많이 가려우니까 우리 10개 먹는 거라면 한 3개 정도만 먹으면 어떨까? 너가 이거 먹어도 좋긴 하지만 먹으면 가렵고 힘들기 때문에 너무 먹고 싶어도 우리 조금 노력해 볼까? 이모도 아토피가 있어서 그래. 그랬더니 아이가 그렇게 하겠다고 딱 과자를 절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로션을 항상 갖고 다니니까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뭔가 이렇게 로션을 발라주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 아이랑 이제 1대1로 만나는 이모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이모가, 이 아이의 마음을 잘 모르겠다. 오래 만났는데 잘 모르겠으니 한번 저 초코 이모랑 한번 만나보면 어떨까요? 이제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게 되어서 제가 그 아이를 1대1로 만나게 항상 아이들이랑 많이 여럿이서 보다가 1대1의 시간을 가져보기로 했어요. 저는 별명이 초코 이모예요. 초코 이모. 아이들이 저를 초코 이모라고 부르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어, 제가 얼굴이 이제 중증 아토피 흔적들이 약간 착색 현상?
탁색 현상? 그런 얼굴이 까무잡잡한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왜 이렇게 얼굴이 까무잡잡하냐 그러면서 쪼코 같다. 그래서 쪼코 이모라는 별명을 붙여주었거든요. 저는 제법 마음에 들어요. 왜냐면 제가 초콜릿을 좋아하기 때문에. 쪼코 이모 좋아. 쪼코 이모.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쪼코 이모로 통하는데, 아이들이 이제 저를 많이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와줘서, 그래서 그 아이를 한번 만나봐야겠다. 이제 그래서 1대1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평소에 제가 만나는 아이랑 그래도 이제 거의 1년 반 넘게 만났기 때문에 이 아이도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처음 이 아이와 나들이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긴장은 했었어요. 어디를 갈지 이제 뭐 네이버 블로그도 보고 네이버지도 보면서 이제 장소를 정했었거든요. 이제 아이랑 저희 목적지를 가는데 그날 거기가 박물관이 폐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운전을 못해서 뚜벅이거든요. 아이랑 지하철로 이동을 하는데 종로 쪽이었거든요. 근데 너무 당황했어요. 그렇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그러면 다른 데를 가자. 그래서 빨리 검색을 해가지고 가까운 키즈 카페를 갔어요. 그런데 두 번째 갔던 장소도 폐업이 된 거예요. 아니 네이버 지도에 네이버 블로그에 아니 왜 폐업이 됐다라는 표시가 안 떴을까요? 분명히 전화도 했는데 통화 중이었어가지고 저는 당연히 하는 곳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장소도 폐업이 되었다 보니 그때부터는 정말 멘붕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가 7살이고 걷는 게 좀 한계가 있는데 너무 미안하고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막 짜증 한 번도 안 내고 그러니까 더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쿨택시를 불러서 근처에 이제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키즈 카페가 있어서 입장료 6,000원만 내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2시간을 갈 수 있다고 해서 이제 급하게 그 택시 안에서 회원 가입을 해가지고 막 정말 힘들게 어렵게 가게 됐는데 다행히도 거기는 하는 곳이라서 2시간 동안 놀 수가 있었어요. 근데 아이가 아토피가 있는 상태에서 전날 원해서 이제 모기를 물렸는지 계속 몸을 이렇게 긁더라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아토피나 이런, 그러니까 피부를 긁는다는 것 자체는 손톱에 이렇게 이제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그러니까 긁으면 긁을수록 더 가렵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딴 데다가 나도 모르게 긁다 보면 그 가려움이 자꾸 퍼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되는데 주말이라서 약국은 없고 급한 대로 이제 편의점에 가가지고 그 이제 패치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사가지고 아이 몸에 이렇게 붙여줬어요. 근데 아이가 굉장히 말랐거든요. 마른 그 몸에 또 이렇게 막 정말 부풀어 오르더라고요. 막 그게 물린 자국들이. 그래가지고 하나씩 붙여주는데 가뜩이나 마른 몸에 막 이걸 한 6, 7군데가 물려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붙여주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얼마나 가려울까? 너무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막 그런 데다가 막 가는 곳마다 막 그렇게 폐업이 돼가지고 저도 막 너무 긴장을 한 거예요. 그래도 마지막에 이제 간 그 키즈 카페는 되게 깨끗하게 잘 되어 있어서 거기서 이제 놀 수가 있었어요. 그 아이와 함께 이제 1대1 하는 이모의 걱정은, 아이가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놀이를 하다가 얼마 안 돼서 다른 놀이를 하고, 뭐 하나 진득하게 못하고 계속 빨리 뭔가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보니까 뭐 컵놀이를 하다가 이거 아직 시작한 지 한 정말 20초? 10초도, 15초도 안 된 것 같은데 다른 거 하자 그러고 또 그걸 하다가 몇 초 안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빨리빨리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관찰을 하다가 얘가 왜 이렇게 자꾸 오래 못할까? 뭔가 자꾸 흥미를 금방 잃어버릴까? 봤더니 왠지 그 아이가
완벽주의 성향을 갖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에 시도를 했는데 그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금방 실증을 내는 이유가 이걸 잘 해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양궁 같은 거를 하는 거였었어요. 이제 계속 정중앙에다가 이거를 공을 맞춰야 되는데 아이가 몇 번 하다가 잘 안 되니까 또 다른 데를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틀어도 괜찮아. 삐뚤면 괜찮지. 해보자. 끝까지 해보자. 그래가지고 하다가 마지막에 중앙에 딱 맞췄는데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봐봐. 막상 해보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되잖아. 와, 재밌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아이가 그때서부터는 하나를 뭔가 조금 더 깊게 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 아이랑 이제 이동할 때 아이가 지루해하지 않기 위해서 그림책 몇 권을 준비해 갔어요. 콩이는 뭐 할까라는 어떤 책이었는데 이 주인공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아는 아이인 거예요. 그림책의 주인공은. 그래서 콩이는 강아지를 목욕시킬 때 행복하고 엄마의 칭찬을 받으면 행복하고 뭐를 먹으면 행복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나열하는 책이 있었는데 그 아이와 그 책을 읽고 누구는 어떤 거 할 때 행복해? 좋아? 그랬더니 제가 만난 그 아이가 자기는 그네를 탈 때 행복하대요. 그리고 치킨을 먹으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 키즈 카페에 실내였지만 그 그네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정말 신나게 밀어줬어요. 근데 아이가 표정이 잘 없거든요. 표정이 잘 없는데 정말 그 한방 미소를 지으면서 그 그네를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1시간 반 동안 그 그네를 계속 밀어줬어요. 너무 좋아하고 또 밀어주고 약간 지치기도 했지만 계속 그것만 온리 거의 그것만 타다가 나왔죠. 겨우 찾은 집이 이제 그 치킨집을 하는 곳이 있어서 찾아갔는데 사장님이 너무 약간 할머니신데 너무 퉁명스러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사이다 한 병만 주세요 그랬더니 알아서 꺼내 먹어. 그래서 저 너무 당황했어요. 그랬더니 사이다는 셀프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되게 힘들게 간 곳이 또 주인 할머니까지 그러니까 너무 자괴감 너무 쉽지 않았지만 계속 그 아이와 함께하는 그 행복한 시간을 그 불편한 상황에 빼앗기지 않고 싶어서 우리의 행복한 시간을 상황에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계속 마음 컨트롤하면서 괜찮아 맛있게 먹자 막 이러면서 치킨도 먹고 그렇게 아이랑 시간을 보냈어요. 원래 치킨을 안 사주고 싶긴 했었어요. 왜냐면은 아토피에는 치킨이 기름진 음식이 좋지는 않죠. 근데 그날은 그냥 아이가 원하는 걸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갔던 거였는데 다 먹고 가는 길에 제가 그냥 그날 하루가 너무 여러 가지로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아서 아이한테 좀 더 많이 미안했었어요. 그런데 가는 길에 오늘 어땠어? 그랬더니 츠코이모랑 처음 데이트했잖아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네 타는 걸 제일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치킨 먹는 거를 제일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일 좋아하는 거 다 했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정말 최고의 표현을 저에게 해주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말이 저한테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원에 있는 아이들마다 다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달라요. 원래 제가 만나던 1대1 아이는 5살에 물건이 오게 되었대요.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할머니가 키우시다가 그렇게 왔던 아이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어렸을 때 사람들을 어느 정도 또 아는 부분들도 있던 것 같아요. 물론 중간에 왔기 때문에 또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죠. 많이 있죠. 포기하는 시간들, 부모님을
기다리는 것을 포기하는 시간들,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 있고. 근데 제가 그날 만난 아토피가 갖고 있는 아이는 베이비박스부터, 그러니까 그냥 태어나고서부터 계속 원에서 자란 아이인 거죠. 7살이지만. 근데 보통 5살, 6살, 7살 그 아이 그때쯤이면은 많이 떼도 쓰고요. 짜증도 많이 부리고 막 자기의 것을 요구를 해야 되는데 아토피 피부는 아시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짜증이 나고 신경이 날카롭고 예민한 거. 내 아이가 다른 친구들이랑 있을 때에는 굉장히 밝아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열심히 해요. 근데 1대1이나 혼자 있을 때에는 의욕이 없어요. 왜 그럴까 이렇게 봤더니 그냥 태어나서부터가 계속 경쟁인 거예요. 계속 자기의 어필을 해야 누군가는 바라봐 줄 거 아니에요. 그냥 자녀이면 그냥 이 아이만 계속 볼 텐데 아이들이 많이 있으면 그리고 최근에 영유아를 봉사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다 보니까 아이들이 8개월 정도 되면 엄마 눈을 보고 맘맘맘맘 이렇게 엄마 맘맘맘 해야 될 시기인데 아이들이 잘 못하더래요. 왜냐면 양육자가 계속 바뀌고 또 아가들이 같은 방에서 여러 아이들이 지내다 보니까 한 명이 울면 깨고 한 명이 또 자려고 하면 또 깨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어려서부터 예민하고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제가 만난 아이는 그렇게 컸던 거예요. 그런데다가 아토피까지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이모가 너무 잘해주시는데 근데 이제 아토피 아시잖아요. 아토피를 겪는 피부로 아픈 사람들은 그냥 아토피라는 것 때문에 모든 걸 다 공감이 되고 마음을 알겠는 거. 근데 어린 아이가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아이가 가렵고 힘들었을까. 그런데 이거를 표출하지 못하고 혼자 삭혀야 했을까. 여러 가지 마음이 생기는 거에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이랑 헤어지고 오는데 제가 사실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 많이 아프고 그러니까 마음도 아팠지만 몸도 아프고 피부도 뒤집어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컨디션이 난조했는데 마음이 좀 정리되는데 제가 한 2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이제 정리가 돼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새벽에 자다가 새벽 3시? 4시에도 자다가 깨가지고 너무 괴롭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냥 기도하고 울었어요. 아까 이게 너무 저한테 저의 힘듦과 그 공감이 너무 아이를 보면서 이입이 된 것 같아요. 당연히 이 아이가 물론 힘든 건 맞아요. 아토피로 너무 힘들 거고. 근데 그게 어떤 마음인지를 너무 공감하고 알겠으니까 이 아이가 너무 짠한 거예요. 그날 같이 데이트하면서 너무 가려워가지고 긁고 막 정신이 없는데 그럼에도 짜증내지 않고 묵묵히 그거를 그래서 아이가 가만히 이렇게 좀 의욕이 없는 상태인 걸 되게 많이 봤거든요. 원래 7살 아이들은 막 활발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게 순간순간 보였거든요. 계속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그게 얼마나 가렵고 힘든 건지 사실 저도 되게 밝은 사람이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만 화장실 가서 막 긁고 올 때도 있고요. 화장실 가서 막 로션 바르고 올 때도 있고 순간순간 너무 가렵고 막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좀 망연자실하듯이 멍 때릴 때가 간혹 있거든요. 그런 게 자꾸 아이의 모습에 제가 투영이 되면서 너무 감정이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을 잠을 푹 못 자고 막 뭐랄까요. 가슴 한쪽에
그 아이가 남아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걸 해결이 안 되고 막 뭐가 막 무거운 게 묵직하게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막 그냥 애가 너무 짠해서 자꾸 막 엉엉 울고 그러다가 제가 결론을 내리는 거는 분리를 하자. 감정 분리를 하자. 물론 그 아이가 아프고 아토피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런 아이를 만나게 해주신 것에 감사. 그리고 그 아이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 그리고 내가 건강해야지.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가지고 내가 너무 아프고 내가 쓰러져 버리면 이 아이 만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그리고 내가 건강하게 운동도 하고 열심히 내 컨디션을 잘 지켜서 그 아이를 계속 만날 수 있는 힘을 길러야겠다 하고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보육원을 오랫동안 하신 국장님께 이제 물어봤어요. 여쭤봤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런 거를 아픈 아이들을 볼 때마다 이걸 어떻게 견뎌야 하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랬더니 오랫동안 하셨던 그분도 아직까지도 숙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이것이 훈련되어져야 되는 과정인 것 같고 물론 안타깝고 그렇지만 당장 제가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장기전으로 생각하고 그렇지만 나를 좀 잘 내 마음을 살피면서 내가 건강한 모습으로 그 아이를 마주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2주가 걸렸어요. 2주가 걸려서 이제는 눈물을 흘리지 않고 얘기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계속 이 얘기만 하게 되면 자꾸 눈물이 나서 아이 생각 때문에. 근데 조금 제가 거기서부터 좀 헤어나온 것 같아요. 아토피를 겪는 사람들이라서 그거는 어린아이나 장년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한 아픔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틀 전에 10년 전 아토피 뉴스를 보게 됐어요. 부산에서 한 엄마가 7살 아이, 아토피 있는 아이를 돌보다가 아이를 살해하고 자신도 목매어 죽은 기사를 10년 전 기사를 이틀 전에 보게 된 거예요. 뉴스를.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 아이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죄책감이 있었을까, 그 어머니는. 그렇지만, 좋아질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왜냐면, 저도 그 희망이 없었던 하루하루를 보냈기 때문에 이렇게 좋아지고 호전될 거라는 기대 자체가 없었고 막연했고 막막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경우는 좋아지는 경우도 있는데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근데 그게 10년 전의 뉴스였다라는 게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고 10년 전이라면 지금은 더 많아졌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보육원의 아이를, 아토피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아마 부모들은 더 감당할 수 없지 않겠나. 그러나, 좋아지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누군가는 오늘의 삶이 너무나 버거운 사람이, 누군가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알고리즘 때문에 제 영상을 보고 잠깐이라도 그런 희망을 얻었으면 좋겠다.
하루하루 마지막이고 싶었던 어떤 사람이 이제는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을 만나고 있더라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들을 수 있으면 조금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게 조금 저도 정리가 돼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은 마지막 영상에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얼마나 아팠을까? 아플 때 아프다고 짜증 부릴 수 있는 엄마랑 아빠가 없어서 보채고 싶은 대상이 없어서 그거를 속으로 삭히고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근데 이렇게 잘 버텨주고 사라져서 너무 고마워. 그리고 이렇게 좋은 때에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해. 이제 좋은 생각 많이 하고 먹는 거 조심하고 또 건강하게 잘 이겨내서 우리 앞으로 더 건강하게 오래오래 만났으면 좋겠어. 사랑해.